반갑습니다. 자, 오늘로써 일상수행의요법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상수행의요법을 처음에 일상수행의요법 개론해가지고 일상수행의요법도 일원상의 진리, 어, 일원상의 진리에 기반한 일상수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혹여, 이건 이제 노파심에서 그런 거예요. 혹여 이게 꼭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뭐 하자 하고 이렇게 규범적인 윤리성, 이런 데에 혹여 우리가 또 거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거기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의편에서 봤듯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개론에서 쭉 강조했고, 결국은 일상생요법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결국은 어,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다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있다. 그 일원상을 모본하라는 그 제목의 법설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잘 우리가 읽어서 그 뜻을 잘 새겨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첫 시간에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의 테마인 주제인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라는 이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우자가 주로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제거하자가 8조, 신분, 의성, 불신탐욕, 나우,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자는 내용인데, 이 제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멸절, 이렇게 막 싹 그냥 전쟁을 하면 막 전멸시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보다는 제거는 어떤 것이 대세가 되지 않도록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력 얘기했는데, 면역력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그 세력이 우리가 좋은 건강 상태로 유지되도록 잘 균형, 이렇게 세력이 더 좋은 쪽의 세력이 항상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덜어내고, 그렇지 않도록 잘 보내는 것. 그래서 제거를, 쉽게 말해서 병균을 막 싹쓸이 박멸하고 막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우리가 잘 조절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 돌리자는 사후사요 수행 방법론이잖아요. 구체적인 수행 강령인데, 돌리는 방법으로 정산종사께서 첫째가 지혜로서 돌리고, 둘째가 진리로서 돌리고, 셋째가 실천으로서 돌린다라고 했는데, 요게 마치 지혜로서 돌리는 것은 지은과 연관이 많다. 지은. 그리고 진리로서 돌리자는 피은. 그 다음에 실천으로서 돌리자는 보은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을 사은뿐만 아니라 사요에도 그 방법을 동원하면 타당한 말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리저리 많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법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얘기를 해보는데,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법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원망생활, 감사생활.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적대적 관계로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일상수행의 요법의 공부는 음양상승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음양상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양상승. 자, 음양상승은,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서로 이긴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음이 세면은 양이 지고, 양이 세면 음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대종사님,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 참여문에도 음양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음양상승은 대산종사님 말씀을 빌려서 말을 하면 음은 음이 세지면서 음이 세지면은 양이 이렇게 축적된다. 이게 겨울이 쉽지만 그 안에 봄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요 음양상승을 왜 제가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음양상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밀어줄 추. 서로가 서로를 밀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조금 풀어볼게요. 선악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종사님의 일원상의 진리의 안목으로 보면은 악은 깨달음의 안목으로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 악도 선을 진작시키는 관계로서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바라보면 선과 악은 서로 대립적인 그 관계로 돼 있는데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은 악을 보는 순간 선을 더 진작시키는 쪽으로 이게 우리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선의 안목은 악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대종사님의 그 남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봬요. 만나잖아요. 남산에 이렇게 대종사님이 그때 배석을 누가 같이 안 가고 혼자 가신 것 같아요. 그게 그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가셔갖고 남산에서 청년들을 만나요. 그때 이제 신흥 종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를 타도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들도 바로 세상의 몰입꾼으로서 세계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나 결론적인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청년들도 세상을 각성시키는 거죠.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로서의 세계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관계가 여기서 이 선악의 개념이 서로 이분법적으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계세요. 자, 이런 관계에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양하고 상승해 놨죠.
상승은 우리가 보통 다른 편로 하면 대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봅시다. 대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상대하다 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서로가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를 대대라고 해요. 이게 한자 뜻으로 보면은 대대 이렇게 쓰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서로 적대적으로 관계가 아니라 대대 관계죠. 그러니까 악은 선의 자극이 되고 선은 악을 포용하는 관계로서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원방생활도 먼저 볼게요. 원방생활을 딱 되는 순간 우리 그 무시선법의 공부로 보면은 공부할 때가 돌아온 줄 알고 이것이 감사생활로를 더 자극하는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막 이분법적으로 막 이렇게 저것을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타도해가지고 뭔가 눌러야 된다. 이것보다는 원망생활을 하는 순간 지혜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것이 감사생활을 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관계가 상승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 타력생활, 자력생활,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공의심 없는 사람, 공의심 있는 사람,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 내면의 어떠한 뭡니까, 태도와 내가 배울 줄 모르든지 잘 배우든지 또는 상대방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잘 배우는가, 잘 못 배우는가 봤을 때 그것을 잘 못 배우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공의심이 없고 그것을 미워하는 대상과 또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걸 막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미워하기 싫어하고 막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공부할 수 있고 그걸 계기로 감사 생활을 내가 더 이렇게 그것이 자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 관계를 딱 떼어갖고 이쪽은 나쁜 거, 이쪽은 좋은 거 이런 식의 그 태도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건 조금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는 것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니라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는 이 음이 있기에 그걸 통해서 심지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요란함을 바로 없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이게 조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런 관계죠. 요런 관계. 그래서 이게 용어로 대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대. 이게 대자가 서로 이렇게 등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의지가 돼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일상생활요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혹여 일상생활요법 우리가 외울 때 이쪽은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기면은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혹여 이게 처음에는 공부 삼을 때 각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기면 그 요란함을 돌이켜 보아서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것을 자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요란함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공부로서 요란함 때문에 공부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 상승이 되는 그러니까 아니 양을 좋고 나쁘고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만일 음은 싫고 양은 좋고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은 안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이 이상 더 설명드릴 건 제가 없어요. 요 관계. 근데 제 자신이,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서나 고라 이런 것을 너무 이쪽은 좋고 이쪽은 싫고 나쁘고 이런 것이 공부심이 좀 가면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들도 훨씬 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기워진 쪽으로 일상정법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신분의성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신분의성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불신. 그러면 신이 있으면 불신은 싹 사라져야 된다. 근데 솔직히요, 불신이 없으면요, 신도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불신은요, 사실 불신이 되면 불안해요. 염려. 불신이 뭡니까?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염려. 염려하고, 염려해요. 근데, 사실은요, 적당한 염려가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예요. 다만 지나친 불신이 문제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한 그 뭡니까? 이렇게 믿음, 뭔가 그 신뢰, 신용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불신도 있는 거예요. 말 이상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이쪽은 다 없고 이쪽은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실질 우리 삶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불신이라고 하면 나쁜 것 같지만 제가 불신을 다른 말로 염려라고 하면은 아니 불신하게 되면 염려가 있거든요. 아유 그건 내가 못 믿겠는데 그 못 믿는 것이 있는 중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결심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음양 상승 같이 대대의 관계가 되면은 그 신이 있다고 해서 불신이 전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이라는 기반 위에서 불신도 건강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의를 제거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제거하자니까 락스치를 해갖고 또는 뭐 멸균 처리 잘해서 쫙 쓸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필요한 만큼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거는 덜어내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발? 사실은요, 욕심이 없으면은 분발이 없어요. 욕심을 없애버려요. 그 분발이 어떻게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욕심 자체를 싹 그냥 분발심에 의해서 욕심을 제거해버렸어요. 소독을 쫙 해가지고 싸그리. 그러면 분발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망을 문제 삼는 것이지 우리가 분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탐욕이라고 할 때 그 욕심 자체를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 의가 있으니까 어리석음을 싸그리 제거했다? 사실은 어리석음이 있기에 어리석음이 뭔가 모르는 것이 있기에 의심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어리석음이 지나쳐서 탐구심, 의심 자체가 발동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문제지, 어리석음이라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없으면요, 탐구하고자 하는 의심 자체가 없어져요. 없는 거예요. 또, 나태. 나태가 뭡니까? 게으름 같은 거잖아요. 권태, 게으름, 안일, 이런 거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편안함도 돼요. 다른 표현은 편안함. 근데, 편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나태의 반대를 성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계속 정성스러운 것이 편안함과 반대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여하는 것이, 만일, 나태를 없애자고 해놓고, 나태의 다른 표현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관계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쪽을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공부심이 좀 진작이 되면 두 개가 서로의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대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음양 상승으로 봤는데, 서로 이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분법이 처음에는 필요하나, 지금 관계가 일상생활법 관계가 쭉 이분법으로 돼 있지 않게, 이분법에는 두 분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필요하나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공부심을 향상시키는 필요 관계로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이거 말을 잘못하면, 그러면은 불신 탐욕 나오가 많으면은 공부가 잘 된 거네요.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공부에 혹시 불신은 전혀 없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진짜 단어는 똑같은데 진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적당한 긴장, 적당한 염려, 이런 것까지도 불신이라고 해갖고 예, 제거한다든지 없애보려고 하는데, 분발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는 그 지나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당한 욕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것이 분발심도 욕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나태도 아까 말했잖아요. 게으름이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름의 다른 모습은 편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편안함은 또 우리에게 수용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관계를 잘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화면 공유할게요. 이 일상성역법을 보면은, 우리가 1조, 2조, 3조는 사막이고 4조가 8조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의 요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법은 교의편의 교리를 한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수행업 방법, 핵심적 방법으로 제시한 거니까, 이게 1, 2, 3조가 있고 4조 있고 5조 있고 6, 7, 8, 9조. 그래서 4조가 8조고 5조가 사은이고 6, 7, 8, 9조가 사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1, 2, 3조,
6, 7, 8, 9조 이 관계가 선순환 관계라는 거죠. 자성의 정을 세우면 정을 세우는 것이 자성의 해를 세우고 자성의 계를 세우는데 서로 연동돼 있는 것이고, 만일 또 반대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르면 또 서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관계도 있다. 한편으로는 선순환이고 한편으로는 악순환의 관계가 있다. 또 사유 6조, 7조, 8조, 9조로 자력 양상이 잘 돼야 지자본의가 되고, 지자본의가 잘 돼야 타자녀 교육도 되고, 타자녀 교육이 잘 돼야 공도자 숭배도 잘 되고, 또 공도자 숭배가 잘 되는 속이 돼야 또 자력 양성이 또 잘 되고, 이렇게 서로 선순환하는 관계가 있고, 또 이게 또 이제 각 대응으로 보면은 잘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또 상대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서로 관계가 있는 이런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 수행편의 뒤에 갔을 때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병든사유와 그 치료법에서 또 한 번 이게 종합돼서 전개가 돼 있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에서 이 사막의 방법론은 또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의 교법은 치밀한 그 구조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일상생활요법은 가지수로 9가지잖아요. 가지수로. 근데 이것을 과연 9개로만 각자 공부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감각 감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면 한번 해보는 거고, 에이, 좀 아니다.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싹 버리면 됩니다. 그걸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신고로 일상생활요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여기서 제가 온전한 생각으로 일상수용법 1, 2, 3조의 내용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이 내용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갖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진행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신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진행을 놓쳤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서 신고를 올릴 수가 있다. 또 해볼게요. 타력생활을 당해서 내가 타력생활을 했어. 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자력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또 반대도 되죠. 타력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자력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쳤나이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원망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감사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원망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감사생활하는 주의심을 놓쳤나이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배울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배우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배울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배우는 주의심을 놓쳤나이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가르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가르칠 줄 모르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잘 가르치는 주의심을 놓쳤나이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공익심 없는 생활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공익심을 실천하는 주의심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공익심 없는 상황을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공익심을 실천하는 주의심을 놓쳤나이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게 통합적으로 일상생활법을 하는 방법론인데, 신고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신고를 올리는데, 제가 일상생활법 1조, 2조, 3조를, 그,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을 상식령 주의사항이 했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역할 때 그냥 온전함으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온전함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2조는 생각, 이것을 여기서 지혜를 이렇게 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 언어 개념에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생각을 없애야 된다. 이게 언어는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말에 이렇게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어떤 그 흐름에.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말씀에는요, 생각을 지혜와 똑같은 말로 쓰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 생각이라는 말에 부정적 사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전이나 정산종사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에이, 안 좋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걸 사용했는가라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생각이라는 말을 지혜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생각으로 할 때 이 생각은 일상소용법 2조인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할 때 이 자성의 해의 의미로 생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함 앞에가 자성의 정을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여기 자성의 해는 바로 지혜다. 이렇게 하고 3조 심지는 원래 그름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라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 자성의 계는 잘 취사하는 그 취사의 힘으로 보면은 1, 2, 3조를 그 상식용 주의사항 1조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것으로 대치가 가능해서 일단 그걸 끄집고 온 거예요. 기니까. 통합적으로 할 때는. 그럴 때 취사는 온전한 생각으로 불신, 탐욕, 우를 당해서는 신분, 의성으로 진행하겠나이다 라고 취사할 수 있죠. 취사의 내용을. 그리고 원망생활을 당했을 때는 감사생활로 돌리는 취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상황에 짧은 일상생활법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들 수가 있지 않나. 잘 배울 줄 갑자기 이렇게 뭔가 배워야 되는데 주춤주춤거려져요. 상황이. 그러면은 잘 배울 줄 모르는 경계를 당해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지혜를 발동시켜서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기를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신고 올릴 수 있죠. 또는 그 상황을 지났을 때 잘 못 배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개 조목을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 2, 3조 그러니까 이걸 몰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4조, 5조, 6조, 7조, 8조를 조목으로 취사의 그 조목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제안을 한번. 근데 저는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좀 해봐요. 해볼 수. 이게 꼭 맞는, 이게 꼭, 뭐라고 그걸 귀찮게 신고 방법으로 하냐. 그냥 그 형제, 원망생활 했구나. 그러니까 감사생활을 돌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이걸 신고의 방법으로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일상생활법을 마무리하면서 일상생활법이 내용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이 이분법이 적대적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필요하나 차차차차는 그것이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다. 또 이 적대적 관계랑 이것을 싹쓸이 해버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이 이해하지만 그 내용은 또 잘못 이해해갖고 필요한 것까지 지나치게 싹 없애볼 수 있다. 하나 예를 제가 아까 드렸는데 불신이다 하는데 불신이 생기면 항상 거기는 염려가 있어요. 불신하니까 이렇게 긴장하고 염려하고가 있는데 그 불신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혹여 우리가 지나치게 또 없애는 면도 있는가 하고 한번 돌이켜서 이것을 세우려고 이것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기에 이것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음과 양이 다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를 더 좋은 쪽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원망생활, 감사생활 이렇게 이분법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공심 없는 사람, 공심 있는 사람.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혜로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이렇게 쫙 갈려놓고 너는 적이야. 너는 내가 없애주겠어. 반드시 내가 너를 정교 중에서 일타로 딱 잡아버리겠어. 했더니 나한테도 문제가 오더라. 그래서 제가 뭐 생문자 같았지만 음양 상승, 음과 양이 서로 이기는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이 있어서 악도 잘 관리가 되고 악이 있어서 선이 더 증진되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걸 제가 이제 대대라는 한자 용어를 썼는데 그런 공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상성용법을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일상성용법이 우리의 삶에 잘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